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저와 함께 다루었던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도출된 수학적 모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업수학 시간에 다루셨던 내용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한 이제 시간 영역 혹은 주파수 영역의 해석에 대해서 함께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시간 영역 해석에 대해서 함께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들 당연히 어떤 시스템을 보신 후에 그 시스템을 피지컬 로에 의한 이제 물리 법칙을 통한 혹은 전기 법칙을 통한 여러 유체 법칙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표현한 이후에는 당연히 관심사는 무엇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해보셔야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 해놓고 이 현상 유지를 하는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 시스템이 몇 초 뒤에는 어떠한 거동을 나타낼 것이며, 그리고 이 시스템이 몇 초 뒤에 좀 안정화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스테이지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제 어떤 안정화된 상태로 언제쯤 도달하게 될 것이냐라는 것과 함께,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시간 영역에서의 함수를 찾아내는 과정과 동시에 실제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 기반의 매틀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제 해석 방법까지도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향후에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할 때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떠한 수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그 시스템에 또 다양한 인풋이 또 들어오겠죠. 내가 실제로 얘를 딱 한번 간단하게 딱 몇 초 동안 꾹 누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힘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그 시스템을 이제 입력을 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탕 때리듯이 야구방망이로 야구공을 때리듯이 갑자기 큰 충격을 딱 주는 그런 입력을 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대표적인 입력을 기반으로 이제 수학적 모델을 가지고 이러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이 시스템은 이러한 거동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 해석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5장까지는 이제 실제로 이 시스템 해석의 그 전반부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 앞장에 있었던 내용으로서 각각의 기계 시스템, 유체 시스템, 전기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수학적 모델을 다 도출을 해보셨고 한 번쯤 유도해 보셨다는 것을 이제 가정하에 진행을 해보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리니어 시스템 애널리시스 인 더 타임 도메인, 자, 시간 영역에서 그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쭉 함수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함수란 무엇입니까? 실제로 정의역에 어떠한 값을 넣으면 그 값에 해당되는 치역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그 정의역이 이제는 타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영역 내에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자 시간 영역 안에서, 즉 정의역이 시간이 되고 그 시간 값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예측 시간, 예측하고자 하는 그 시간을 넣어주면 어떠한 시스템이 수학적으로 모델링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뭐 디스플레이스먼트나 혹은 이 펑션 자체가 벨로시티를 의미한다 하면은 이 속도를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언제? 즉, 내가 알고자 하는 이 시스템의 한 5초 뒤에 이 거동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5초를 시간으로 넣어주면 그때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벨로시티가 나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 펑션 자체를 찾아내었다는 것, 즉 수학적 모델링을 찾아내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다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그 함수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래피컬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즉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시스템의 대상 시스템의 경향성이나 몇 초 뒤, 향후 얼마 뒤 발산하느냐, 어떠한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느냐 모두 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값들에 대해서 예측을 할 것이고, 향후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설계의 관점에서 몇 초 뒤에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를, 이 시스템의 뭐 MCK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댐핑 혹은 스티프니스를 이 정도 값으로 변화를 시켜줘야지만 내가 원하는 성능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까지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엔지니어의 마인드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리니어 시스템을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즉 크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부분 영역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초반에 어떤 입력이 인가가 됐을 때 그 입력에 의해서 다이나믹 시스템이 변화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자, 그 과정을 일단 트랜지언트 레스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어떤 입력이 처음에는 되게 안정한 상태로 질서 있게 쫙 정렬이 돼 있던 시스템인데 어떠한 입력이 딱 가해짐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이 그 입력에 맞게 변화되어 가는 중간 과정, 그것이 바로 이제 트랜지언트 레스폰스가 되고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그 어떠한 입력에 의해 변화가 일어나다가 어느 지점 이후부터는 그 입력에 대해서 일정한 값을 보이게 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발산하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 그 시스템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해석의 대상은 되지 않고요. 물론 설계할 때도 그렇게 불안정하게 설계를 하진 않겠죠. 근데 어떤 일정한 값을 수렴하게 된다면 그 수렴하게 됐을 때 이 정도면 수렴이 됐다라고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주관적으로 이게 안정화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구간을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 레스폰스라고 해서 정상 상태의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구간으로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구간을 두 가지로 나눠서 그래피컬하게 보면 뭐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죠? 전기 시스템 혹은 기계 시스템 혹은 유체 시스템도 전부 다 이런 형태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내가 어떤 컨스턴트 밸류에 대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를 안정한 상태라고 내가 보겠다. 대략적으로 수렴했다고 보겠다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안에 들어오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 안쪽을 이제 트랜지언트 레스폰스 구간이라고 하고요. 즉 과도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정 상태로 들어온 구간을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 레스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구간을 나눠서 우리가 뭐 따로 계산을 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 당연히 이러한 시스템의 매스매티컬 모델링이 가능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찍어보면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이제 실제로 애널리티컬 솔루션을 구한다는 것이 매스매티컬 모델링을 구해서 그 수학적 미분 방정식이죠,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타임 도메인에서 정역을 시간으로 만들어서 풀어내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예를 들어 관심 있다 하면은 요것 자체가 이제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되고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이 시스템에 이제 어떠한 입력이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입력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처음에 스텝 인풋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프 입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임펄스 입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스텝 인풋이 인가됐을 때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스텝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뭔가 일정한 힘을 딱 스위치를 누른과 동시에 딱 가해지게 되고 그 힘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입력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단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스텝 인풋이라고 정의를 하고 램프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증가되는 입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력을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어떤 스텝 인풋의 형태로 일정하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램프 입력 같은 경우에는 시간 영역에 대해서 일정한 입력이 쭉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결과로서 그 시스템의 거동이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워낙에 가속이 되면서 입력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못 따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오버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못 따라가고 그냥 점점 뒤처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존재하고요. 자, 그래서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질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대표적인 입력에 대해서 스텝, 램프, 임펄스 입력에 대해서도 함께 다뤄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델링을 해왔던 이제 퍼스트 오더 시스템과 세컨드 오더 시스템을 대상으로 각각의 입력을 넣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보이게 되는지 이제 시간 영역에서 한번 다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제 애널리티컬 솔루션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이제 좀
이제 예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그리고 전 영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인 매틀랩을 기반으로 컴퓨테이셔널 솔루션으로 이런 명령어를 넣으면 내가 도출했던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컴퓨터가 라는 것까지 그런 과정을 볼 내용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애널리티컬 솔루션만 다루게 되고요. 저와 함께 이제 후반부 쪽에 가서 전체적으로 매틀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이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가장 먼저 이러한 시스템들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입력에 대해서도 각각 시스템이 다른 반응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입력 자체를 가지고 입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그 입력 자체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으로 시스템의 동적 방정식이 도출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정리를 하면서 많이 아셨을 거고요. 자, 미분텀입니다. 자, 이게 바로 n번 미분이 됐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위에 이제 적힌다는 게. 그리고 각각의 최고차항은 당연히 그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눠주면서 새로운 개수들이 정립이 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단순화된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n-1 x의 닷 플러스 an x equals p t. 자,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을 도출하는 어떤 시스템의 동적 방정식 도출하는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요 오른쪽에 쓰여지는 요 값이 인풋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스테이트는 다 왼쪽으로 몰아놓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인풋을 정리해 주는 게 기본적인 형태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각각의 이 미분 방정식을 실제로 이제 애널리티컬 솔루션으로서 타임 도메인에서 풀어보면은 이 x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형태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x라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요 xt는 이제 어떠한 새로운 함수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풀리고 나면 자, 이런 형태로 x에 대해서 시간 영역에서 해석이 가능한 함수로 표현이 될 텐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미분 방식을 풀었는데 실제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방식으로 수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제 리밋 자, 시간을 이렇게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는 것이죠. 자, 무한대로 딱 보내보면 이 함수 자체는 어떠한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냐면, 자, 일단 가장 먼저 제로로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내가 이제 면하는 미분 방정식을 풀었는데 시간을 딱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실제로 그래프로 이제 확인해 보면 이 시스템이 이렇게 0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존재하냐면 이제 컨스턴트 값으로 어떠한 임의의 상수 값으로서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컨스턴트가 아니라 이제 어떤 자, 여러분들 이제 바운디드 펑션이라고 해서 어떠한 이 x라고 하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스테이트가 바운디드 펑션으로서 어떠한 일정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함수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이런 사인 웨이브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 값 자체는 실제로 컨스턴트도 아니고 제로 값, 즉 영의 값도 아니지만 일정한 영역 안에서, 즉 바운디드 된 그 리전 안에서 함수로서 계속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보통 이제 스테이지 스테이트로 갔을 때 결과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스테이트 레스폰스를 본다라고 하는 형태로서 이제 표현이 되고요. 이러한 형태로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인풋이 있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이제 false 레스폰스, 즉 힘이 인가된, 입력이 인가된 상태에서의 그 반응을 말하고요. 그리고 내추럴 레스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PT가 0일 때, 요거 자체가 이제 없는 상태를 이제 내추럴 레스폰스로서 자연적으로 내가 이제 초기 상태만을 가지고 이 시스템이 어떠한 거동을 보일지 이제 해석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이러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영역에서 다이나믹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이제 단순한 이제 예제로서 서머미터 시스템의 퍼스트 오더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제 시간 영역에서 해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퍼스트 오더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함께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오더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떠한 시스템이든지 간에 세컨드 오더 시스템을 넘어서는 이제 한 3개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되는 시스템은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 시스템이든 유체 시스템이든 그리고 기계 시스템이든 힘을 표현하건 전하의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봤을 때 세컨드 오더 텀으로 넘어가서 정의가 되어 있는 물리량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댐핑을 표현한다면 한 번 미분이 된 텀, 즉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한 번 미분했을 때의 그 닷텀을 가지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한 차수 높은 힘으로는 이제 관성력이라고 하는 이너셜 포스 자체가 MA, F 이퀄 MA로서 질량 곱하기 X의 2닷, 즉 가속도 텀이 곱해지면서 표현이 되는 텀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관성력 이상으로 그 닷텀, 즉 미분 텀이 초과돼서 표현이 되는 것은 그 집의 법칙 자체가 F 이퀄 MA인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힘이 실제로 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나면 여러분들 세컨드 오더 텀까지만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미분 방정식만 도출이 되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가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차근차근 저와 함께 이제 퍼스트 오더 시스템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서머미터 시스템을 함께 다룰 겁니다. 자, 서머미터인데 여러분들 유체 시스템을 다룰 때 많이 보셨던 그림이실 거고요. 이제 유체 시스템에서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같은 결과로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타 이제 스테이트 템퍼러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베스, 즉 욕조 안에는 이러한 욕조의 온도, 이제 세타 베스로서 이제 변화량을 나타내는 값이고요. 자, 이제 온도계와 이제 외부와 내부의 이제 온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트 상태에서 나타내는 이러한 컨스턴트 템퍼러처와 그 차이로서 그 어떤 변화폭을 나타내는 세타와 세타 B가 이제 존재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학적 모델을 다 정립을 해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C D 세타 이퀄 용량으로서 표현되는 값들이 있고 온도와 그 다음에 히트 트랜스퍼죠. 열 전달률과 그리고 시간을 곱하면서 실제로 열이 얼마큼 전달됐는지 그 양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는 이때 그 열 전달 자체는 저항의 값으로서 이제 표현이 된다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대입을 합니다. 자, 요렇게 대입을 해서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R, C, 자, DT분의 D 세타 이퀄 세타 B 마이너스 세타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RC 값 자체를 이제 T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로 이제 도출을 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DT분의 D 세타 플러스 세타 이퀄 세타 B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도출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이제 요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외부의 온도 변화와 그리고 실제로 그 변화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욕조의 온도인 세타 B 즉 이 베스 욕조 요 베스 안에의 온도 자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요 온도계 자체 이 온도계 자체의 온도 또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일련의 그 연관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상태를 표현한 다이나믹 이퀘이션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1개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1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모델링뿐만 아니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변환을 시키는 게 아마 첫 번째 과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스템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살짝 올라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올라와서,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보면, S. 자, 1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퀄, 세타, B, S. 자, 이렇게 S 도메인에서, 즉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정리하는 과정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죠? 초기 값은 이제 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S equals TS 플러스 1분의 1 세타 BS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이 욕조의 온도 자체가 그 베스 내부의 이제 온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입력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값이 우리가 컨스턴트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컨스턴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때 어떤 컨스턴트 값 자체를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취하면 결과적으로 S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요때 요 결과식 자체를 곱하기 S분의 세타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값이 입력 자체가 컨스턴트라는 가정하에 요 값도 이제 컨스턴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S분의 1로 표현이 되고 우리는 이제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통해서 이 2차 분수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를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S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S 플러스 1 나누기 T 분의 1, 그리고 여기 이제 세타 B라고 하는 컨스턴트가 이제 곱해져서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결과가 정리가 되었다면, 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바꿔주는지는 아시죠? 왜 익스펜션을 시켰냐면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를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라플라스 변화를 취했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그 결과의 형태와 동일하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죠. 자,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 S분의 1, 자,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를 취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 보게 되면은 이 S분의 1은 당연히 상수값으로 바뀔 것이고 S 플러스 어떤 컨스턴트 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익스포넨셜 함수에 의해서 역변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상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하면서 세타를 시간 영역으로 다시 가져와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분의 t 세타 b,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뭐 전혀 어려울 건 없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실 수만 있고 퍼스트 오더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변환했다가 다시 역변환하는 과정을 이렇게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제 온도계 자체에서의 온도의 그 변화는 이 베스 내의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물리 시스템이 이런 형태로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물리 시스템을 이렇게 수학적으로만 표현하면은 이 수식만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바로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기에는 좀 약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바로 떠오르실 수도 있지만 아니실 수도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래피컬 아날리시스를 한번 해보면 이 수식은 여러분들 그대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을 정리한 뒤 한번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함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욕조 안에 온도계를 딱 넣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욕조 안에 온도계를 넣어서 내가 목욕을 할 수 있는 온도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온도계를 딱 꽂으셨다면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도출된 수식은 세타 t equals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t분의 마이너스 t 세타 b가 되지요, 이제. 자, 그럼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요 라지 대문자 t는 처음에 우리가 미분모자식 도출하는 과정 중에 이제 RC라고 하는 요 욕조 내부의 이제 용량과 저항의 값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 여기가 이제 세타 B라고 하는 컨스턴트
입력이 되고요. 즉 욕조의 온도가 되는 거죠. 지금 욕조의 온도가 일정하게 어떠한 열 전달조차도 이제 존재하지 않아서 일정히 유지가 되고 있다면, 자 이렇게 일정한 값이 이제 컨스턴트로 이제 입력이 존재하면서 요 함수를 보시면 익스포넨셜 함수의 지수에 컨스턴트 상수값 위에 시간이 위에 들어 있고요. 그럼 시간이 당연히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익스포넨셜 함수 값의 위에 있는 지수 값이 커지는데 음의 값으로 커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감소 함수로서 이 텀이 익스포넨셜 함수 텀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에 수렴하게 될 것이고, 이 1은 결과적으로 세타 b와 곱해지면서 요 세타 b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0일 때를 가정해 보시면 여러분들 시간이 0일 경우에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1의 값을 가지게 되면서 1 빼기 1은 0. 즉 0에서 시작하고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에 도달하게 된다는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익스포넨셜 함수 자체가 지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형태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각각의 어떤 파라미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대략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계 시스템, 전기 시스템 해석하면서 나왔던 의미로서 타임 컨스턴트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타임 컨스턴트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그냥 결과적으로 뭐 그래프를 그려보고 시스템을 구성하지 않고 그냥 수학적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겠다는 값입니다. 바로 뭐 어떠한 입력이 인가됐을 때 이 시스템이 따라가는 과정 중에 대략 한 63.2% 정도, 63.2% 정도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라는 것을 내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시스템의 성능을 한번 보겠다는 이겁니다. 내가 구성해보지도 않고요. 자, 근데 그때 해당되는 값이 바로 요 t라는 거죠. 자, 왜냐? 63.2%에 도달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단 정의를 보면 시간에다가 이 t를 넣어 보겠습니다. 시간에다가,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간에다가, 자, 세타 시간에다가 이 타임 컨스턴트로 해당되는 여러분들 t를 넣어 보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왜냐하면 t분의 t가 되니까 마이너스 1승에 이제 세타 b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결과를 보시면 이 세타 b 곱하기 1 마이너스 세타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승은 내추럴 컨스턴트, 여러분들 자연상수의 값이 뭐 한 대략 2점 몇이 되는데 요 값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가 이제 0.632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이제 무한히 가지만 여기 이제 대략적으로 세 자짜리까지 끊어서 세타 b를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요 도달하게 되는 세타 b에 대해서 0.632는 63.2%의 값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달하는데 어떻게? 요 t라는 시간 안에 63.2%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t라고 해서 타임 컨스턴트로 이제 정의를 하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보고 물리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기 전에 이 정도 시간에 도달하겠구나 라는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서 예측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새로운 변수나 계산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전혀 아니고요. 대상 시스템의 파라미터, 즉 저항과 캐패시터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우리가 타임 컨스턴트는 요 정도 되는구나, 즉 몇 초 안에 도달하겠구나라는 것을 바로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결과인 거죠. 단순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단순하게 한 번 더 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 자, 타임 컨스턴트가 의미하는, 자, 여기 요 지점에 수직으로 쭉 올려보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점이 만나게 되고요. 컨스턴트 값과. 그리고 요 값을 원점에서 쭉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 기울기, 요 기울기라고 하는 요 슬로브 값을 보면은 여러분 기울기는 당연히 x의 변량에 대해서 y에 대한 변량을 정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t분의 세타 b라는 것을 이제 이 슬로브로서 아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간단하게 슬롭 자체의 값은 당연히 여러분들 요 값이죠. 값. 시간 영역에 대해서 해석한 결과를 한번 미분을 해서 여러분 당연히 미분한다면 미분을 하고 요 시간 t를 대입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요 슬롭의 값 자체가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미분을 했을 때 요 기울기는 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스타트를 이제 스위치를 누르는 그 시점, 요 지점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즉 여러분들 dt분의 d 세타를 계산을 한 뒤 시간, 즉 타임에 0을 넣어보면 이 기울기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슬롭. 하지만 그 슬롭 자체가 타임 컨스턴트 값에 의해서, 그리고 입력의 컨스턴트 값에 의해 표현이 되므로 우리는 이 값 자체가 같아야 된다를 통해 여러 가지 시스템을 예측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롭 자체의 값도 굉장히 중요한 값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입력 자체가 이제 바로 무엇이냐? 스텝 인풋입니다. 지금 이제 컨스턴트 값이 이제 입력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결과를 예측해 놓은 정리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스텝 인풋 말고 함께 이제 램프 입력에 대해서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램프 입력이라고 한다면 함께 여러분들 이야기했듯이 어떤 시간 영역에서 시간에 대해 비례하는 입력 자체가 인가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이러한 서모미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램프 입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스텝 인풋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램프 입력 자체는 여러분들 시간 영역에서 표현해 보면 당연히, 자, 이제 이 베스 내 욕조 내의 온도 자체가 컨스턴트가 아니라 자, 이제 시간에 비례하는 값이라 그랬죠. 자, RT라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비례하는 입력이 쭉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번 먼저 취해 보면, 램프 입력 자체에서 시간이 곱해져 있는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앞에는 개수가 컨스턴트이고요. 당연히 s제곱분의 r이라는 값으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취해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조금 전에 저랑 서모미터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했을 때 결과를 바로 활용을 해보면, 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됐다는 가정하에 퍼스트 오더 시스템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했었죠. 자, 그러면 자, t 아까 전에 했던 rc입니다. ts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여기에 이제 원래 세타 b로서 입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램프 입력으로서 s제곱분의 r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 우리는 파셜 익스펜션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r이라고 하는 개수가 묶여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s제곱분의 1 마이너스 s분의 t 플러스 s 플러스 1 나누기 t 분의 이제 t. 자, 그럼 여러분 당연히 자, 요 텀은 시간 t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1차 함수로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요 값은 컨스턴트로 나오게 될 것이고, 요 값은 익스포넨셜 함수 텀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함수를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야 되겠죠. 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 세타 t equals r t 마이너스, 자, 컨스턴트로 바뀌고 요건 시간 텀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분의 t 해서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면서 이제 시간은 0보다 같거나 클 때, 시간 영역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0에서부터 이제 스위치가 입력이 되면서, 즉 이 서모미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0초일 때를 기준으로 무엇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욕조 안에다가 온도계를 넣는 시점이 되겠죠. 그때 이제 이런 형태로, 즉 바로 무엇이냐? 어떤 뭐 유체 시스템 내에서 욕조 내에 뜨거운 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온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온도가 점점 증가하게 될 때, 그때의 상태에서 온도계를 꽂으면 온도계도 욕조의 온도가 증가되는 거에 맞춰서 똑같이 같이 빠르게 증가하겠죠. 근데 그 텀을 말해주는 게 바로 시간 영역의 텀이 들어가서 이제 온도계의 온도 자체를 이제 같이 표현해주는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리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서, 이때 우리가 한 번 더 관심 있게 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바로 액츄얼 템퍼러처 에러라고 하는, 물론 이 시스템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다른 시스템으로 가면 또 다른 에러가 되겠죠. 오차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액츄얼. 자, 액츄얼 템퍼러처 에러라고 해서, 자, 실제 그 욕조의 온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욕조의 온도에 대해서 온도계의 온도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제 에러 값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이제 정의를 할 때 자, ET라고 하는 에러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자, RT라고 하는 자, 요 값이 욕조 내의 온도라고 했고요. 그러면 요때 요 온도에 대해서 입력으로 들어오는 온도에 대해서 온도계의 실제 온도를 빼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도출했던 바로 요 수식인 거죠. 이제 이렇게 요 수식을 넣어주게 되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여러분들 RT 빼기 요 값을 해주면 일단 R 곱하기 T라는 게 같은 텀이 하나 있으니까 얘는 없어질 거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실 수가 있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 되면서 여러분들 RT가 묶이게 되는 거죠. RT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T분의 T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러 값은 즉 실제로 욕조의 온도 값에 대해서 온도계의 온도 값을 이렇게 빼준 에러 값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때 결과적으로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온도가 계속 증가할 때 이 온도계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에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 온도가 막 급격하게 변하더라도 온도계가 그 온도를 막 다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런데 실제로 다 따라갈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왜냐하면 온도계가 뭐 그 내부에 수은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은이 온도를 딱 입력을 하는 순간 뭐 한 0. 몇 초 만에 팍 도달해서 그 값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리밋. 자, 시간을 한번 무한대로 보내보겠습니다. 이 에러에 대해서. 자, 이 에러에 대해서 이 값을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이 시간 자체, 이 익스포넨셜 텀, 익스포넨셜 함수 텀이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그죠?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남는 건 이제 RT라는 결과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바로 무엇이냐? 스테이트 레스폰스로서 이 에러 값이, 즉 욕조 내부의 온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온도계를 딱 꽂아 보면 이러한 값으로, 자, T의 값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제 이 욕조 내부의 용량과 저항을 나타내는 값이었고요. R 곱하기 T, 입력의 그 계수값인 요것과 RC의 값을 곱한 값만큼의 에러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쭉 온도계가 따라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욕조의 온도가 뭐 한 20도에서 막 70도까지 쭉 증가할 때 온도계의 온도는 이러한 에러를 가지고 쭉 따라간다는 얘기죠. 실제적인 값은 정확한 값을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유체 시스템의 저항과 용량의 값에 의해서 도출된 시스템의 동적 방정식을 보면 정확하게 따라가는 건 사실 여러분들의 어떤 제어 입력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죠. 유체의 특성상. 값이 안에 실제로 이제 뭐 마찰이라고 하는 요 마찰에 의한 뭐 저항값도 다 존재할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지금 저와 함께 보셨던 여러분들 요 에러에 대한 그 결과가 대략적으로 그래프로만 좀 그려보시면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입력이 지금 시간에 대해서 RT라는 함수로 쭉 일정하게 욕조의 온도가 증가하고 있다면, 자, 만약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니까 RT라는 펑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이제 1분의 R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때 실제 온도계에서 해당되는 요 값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에러 값은 이렇게 스테이트 정상 상태에서 요만큼의 에러가 존재하는데, 요만큼의 에러가 우리가 조금 전에 시간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결과로서 RT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램프 입력에 대한 이 시스템의 레스폰스, 응답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과정이었고요. 이러한 램프 입력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입력이고, 스텝 인풋 또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세하게 해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퍼스트 오더 시스템을 해석하는 과정의 연장선으로서 이제 세컨 오더 시스템 또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기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세컨 오더 시스템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정리를 하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컨 오더 시스템을 해석하는 과정으로서 그 대상 자체가 이제 기계 시스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일반 물리 시간에 전기 시스템과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보셨을 거라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계 시스템 그리고 전기 시스템을 가장 많은 예로서 보시는 과정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MCK 시스템과 이제 RLC 서킷 시스템이라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여러분들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과정의 준비 단계로서 매스매트릭 모델링 파트에서 많이 이제 다뤄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실제로 뭐 어떤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할 텐데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프리 바이브레이션 without 댐핑이라고 하는 이제 댐핑이 없는 어떤 매스가 스티프니스에 의해서만 스프링에 의해서만 오실레이션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스템을 여러분들 이제 프리 프리 바이브레이션 without 댐핑, 즉 댐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텀이냐면 여러분들 프릭셔널 포스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에너지를 손실시키는 텀이라고 했습니다. 자, 현실적인 텀이죠, 사실. 이 댐핑이 없다는 것 자체는 이제 비현실적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찰이 없는 곳은 없고, 그리고 이런 댐핑 자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 모델링을 할 때 더욱더 현실적인 형태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리고 댐핑 자체는 수학적으로 어떤 프릭셔널 포스 자체를 만들 때 바로 이렇게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이 다텀,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속도 자체는 벡터량으로서 이제 방향성이 다 존재하는데 그 방향이 항상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저항력을 인가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항상 힘 앞에 마이너스를 이제 붙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댐핑이 없는 상태를 수학적으로 한번 보려면 여러분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쭉 이제 위에 천장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 시스템 같이 본 적 있죠? 이렇게 자 M 질량체가 이제 매달려 있고 질량체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스티프니스는 K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아랫방향으로 X로 잡겠다 하면 실제로 아랫방향을 플러스로 잡겠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이나믹 이퀘이션은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반대 방향으로 KX라는 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시그마 자 네트 포스를 계산하기 위해 이 시그마 F 자체는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반대로 올라가는 마이너스 KX라는 힘만 존재하고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관성력 이너셜 포스인 mx2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mx2 플러스 넘겨서 kx 이퀄 제로라고 하는 다이나믹 이퀘이션을 바로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내추럴 레스폰스를 계산하는 과정과 마찬가지죠. 이제 포스는 아니고요. 힘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가해주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도출했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하는 게 가장 먼저 1순위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 보면 자, 자, 이제 세컨 오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약간 복잡해집니다. 자, 이렇게 x 제로 마이너스 그다음에 이제 x 다텀 그다음에 플러스 k x s 이퀄 제로.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우리는 요 결과를 자, 이니셜 컨디션은 그대로 이제 어떤 값이든 존재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자, 요 값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ms의 제곱 플러스 k 자, xs. 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텀으로 이제 묶어야죠. 그다음에 오른쪽 텀에는 여러분들 초기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값들 플러스 x 닷.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초이치에서 이제 정리가 되고 이 값을 이제 우리가 XS라고 해서 이제 약간 분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역변환이 가능한 형태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그 값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S의 제곱 플러스 K 나누기 M 분의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요 값을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과정들은 많이 해보셔야겠지만, 자, 이때 이 과정이 이미 좀 정리가 됐다고 보시고요. 자, 일단 이 x 다텀과 초기치, 속도에 대한 텀이죠. 속도에 대한 텀에 곱하기 s의 제곱. 일단 아래쪽이 2차 형태로, 2차 폴리노미얼 형태로 이제 s를 베리어블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루트 k 나누기 m 제곱분의 루트 k 나누기 m 플러스 s 제곱 플러스, 자, 여러분들 루트 k 나누기 m의 제곱 분의 x의 제로 s.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굳이 루트 k 나누기 m의 제곱은 단순히 그냥 n분의 k로 써도 되긴 하지만, 우리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제 이걸 다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인 코사인의 형태로 역변환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우리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 보겠습니다. 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해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 영역에서의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x라고 하는 변수로서 루트 k분의 m의, 자, 이제 사인 루트 m분의 k 곱하기 t, 네, 플러스 이니셜 컨디션 디스플레이스먼트 x 코사인 루트 m분의 k 곱하기 t,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자, S 도메인에서 인버스 라플라스를 통해서 사인, 코사인의 값으로 다 역변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 역변환 시킨 결과로서 당연히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조합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오실레이션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시간 영역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를 들어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 x 제로에서의 다텀 기울기는 바로 요 시작점에서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이제 x0라고 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이니셜 값이 될 것이고, 이 두 개가 적절히 조합이 돼서 이런 오실레이션으로 이제 표현이 되더라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런 수학적 이해를 통해서 한 번 더 컨셉으로 개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다시 살짝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이 기계 시스템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계 시스템은 조금 전에 저와 함께 도출했던 그래프처럼 자연스럽게 이 질량체를 한번 살짝 아래로 당겼다가 속도를 주면서 위로 탁 던져버리면 이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스프링에 의해 사인 웨이브, 코사인 웨이브의 조합으로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에너지 로스가 없는, 댐핑이 없는, 에너지 로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무한히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무한히 진동하는 시스템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1시간 동안 많이 좀 이제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세컨 오더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 댐핑이 있는 상태의 이제 MCK 시스템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